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og.com 그걸 누가 만들어? 네가? 아니, 뭘 만드는데? 복지국가. 그걸 누가 만들 수 있지? 대통령이. 아니야. 그럼 누가? 보습도 쳐서 따는 것도 아니고. 참나. 내가 바로 만드는 복지국가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 만복. 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제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도니스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고정 패널 5분 아름다운 누님들 나와 계십니다. 왼쪽부터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구분나무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졌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펀입니다. 근데 요즘 좀 힘들어서 안 펀이가 돼버렸어요. 왜 힘드세요? 이게 또 안 하던 거를 하니까 아침 일찍 나오는 거가 조금 힘드네요. 예. 사람들은 좀 살 빠졌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괜찮긴 한데. 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몸은 좀 힘들어요. 이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어머, 저도 누님이니까. 우리 나이 까면 안 되죠. 그죠? 주제이기 때문에. 30대 초반 여성분들께서 주로 나와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또 동안은 아닌데 동성이라서. 외모는 30대 초반. 네, 안녕하세요. 미스 김입니다. 아직 11월 달 알바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도봉구에 계신 알바 사장님들 연락 주세요. 알바할 거 무궁무진한데. 그 11월 달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재설정을 하시나 봐요, 알바를.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잘리는. 네, 옆에. 네, 안녕하세요. 라일락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기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요. 단기성 치매야.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근데 도봉산 맨 윗자락부터 단풍이 서서히 내려온 느낌이 들어요. 단풍이 벌써 이제 시작됐나요? 예, 네, 시작됐습니다. 산에 한번 놀러 가야겠네요. 다락방에 가요. 한번 가야 되겠어요. 그 올라가다 보면 그 곳곳에 숨어 있는 단풍나무 있죠 밑에.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도봉산에. 도봉산 쪽 가봐야 되겠네. 네. 이 맞아요. 바쁜 와중에 도봉산을 또 갔다 오셨나 보네요. 작년에요? 작년 이맘때. 네. 지난주에 도봉산 축제 했었고. 했어요? 했어요. 아쉽지만 끝났네요. 빨리 했네. 우리도 도봉산 가야 돼요. 왜냐면 사회복지사 체력이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도봉산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꼭 가까이 올 가을엔 단풍 구경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나브로입니다. 맑은 하늘이 너무 좋아서 높은 하늘 바라보느라가 목이 너무 아픈 시나브로입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행자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맹맹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게 된 점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부터 먼저. 전국만인가요? 여전히 해외 동포 멋져져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까지는. 있습니다. 네. 해외 미국. 동포 여러분한테까지도 우리가 또 그렇죠. 이렇게 안부를 전해야죠. 네네. 그 1, 2회 방송 청취 지역을 봤더니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이 잡히더라고요.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본토 발음 나왔습니다. 본토 발음 나왔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여전히 버터는 드시나 보네요. 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도 우리가 안부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일본까지 청취 지역이 늘어나면 우리 구분나무의 일본어 한번 또 번역을 해서 우리 잠깐 또 그 가능성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인사말이라도 들어보면 어때요? 네, 자, 좋습니다. 다 못 알아들으십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알아듣습니다. 네.
뭘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렇게 일본에 계신 네,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사 여러분. 네. 사회복지사란 말이 있나 일본에? 일본이랑 전문 미국은 용어라서. 이제 소셜 워커라 그러고. 예, 네. 소셜. 소셜워커도 일본도 다 알아먹게. 알아. 그렇죠. 네. 소셜 워커는 알아요. 알았는데 발음상의 문제겠죠. 본토 발음이. 네. 우리도 현재 미국까지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까지 우리 방송을. 네. 그래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네. 로스앤젤레스에서. 네. 네. 한 분. 도봉엔에서 하는 차도남의 이 영화 때는 11개국에서 청취 지역이 검색이 됐어요. 심지어 케냐, 나이로비, 아르헨티나, 멋지다. 슬로바키아까지. 세 개를 영화는 세 개를. 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도봉구에서 하는 거지만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팟캐스트의 이제 장점이 그런 거죠. 지난 1, 2회 방송 들어보셨어요? 네. 네. 어떠셨어요? 저만 들었나 봐요. 우리 퍼니만 들었나 봐요. 네. 어떠셨어요? 저한테요? 아니, 다른 분들인 줄 알고. 목소리가 역시 예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안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을 걸을 필요가 있구나. 역시 아마추어 티가 팍팍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순둥인데 네. 현재 1회가 이제 100분 넘게 다운로드를 받고 계시고, 네. 2회는 이제 좀 계속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웹 검색으로 글을 그냥 뭐 한 편 정도 보는 거하고 기사나 팟캐스트나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거는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분들이 100분 넘게 계시다는 걸 염두하고 우리가 좀 더 방송을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계속 기초연금 이슈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발의한, 그렇죠? 정부 수정안이 아니에요. 기초연금법 제정안으로 냈어요. 새로 만들겠다. 그간의 거는 다 판 갈아치워.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안. 그러면서 그간에는 최근 3년간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 평균 근로자 소득, 노동자 소득으로 해왔다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하겠다. 요게 이제 제정안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은평구에서 이제 정부 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맞선다기보다는 이제 더 좀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오건호 공동위원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또 기초연금 ABC 모든 것 우리 사회복지사 또 필수 과정이잖아요. 네. 법제론. 네. 네. 그 어렵다는 법제론. 법제론. 성적 안 나오는. 제일 안 나오죠. 제일 안 나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법제론, 행정론, 조사론. 네. 요거. 그래서 오늘 법제론. 많은 사회복지사분들 트라우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초연금 ABC부터 다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이 왜 이제 사기건인지 사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합니다. 아무튼 판을 다 갈아엎겠다 이런 이제 정부는 그런 취지고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질문지를 드디어 완성하고 네. 그렇죠. 한장짜리로 어르신들 도봉구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쭉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근데 그 물가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건호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되게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제 만났던 노인분 중에 그분이 그 다른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줬던 거는 제발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줬던 거 예. 지금까지 주고 그러니까 있는 지금까지 거? 주고 있는 거 네. 그리고 뭐 다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당신이 이제 딱 그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 자식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처분하지 못하는 재산이 있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던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예전에는
그 국민연금이랑 해서 조금 받으셨는데 기초생활수급이 돼갖고 돈을 받으셨는데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못 받게 되시는 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네요. 네. 비슷한 예로 장애인 분들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장애인 등급제를 이제 다시 정비하면서 무려 그때 들은 얘기로는 한 수천 명이 등급이 이제 강등돼서 네. 그렇죠? 기존에 받던 것도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결과라. 이게 다 털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제 도덕적 해이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몰아가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초인가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이제 박경석 대표님 만났는데 그분 하신 말씀 중에 만약에 그 아동 수당이나 보육 수당을 주는데 어머니들의 미모를 기준으로 한 6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그 등급별로 이렇게 수당을 나눠 지급하면 기분 좋겠냐. 뭐 이런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요거는 뭐 극단적인 비유긴 합니다만 이렇게 등급제라는 게 이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장애인 등급을 나누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 대안은 서비스별로 필요한 서비스별로 활동 보조가 필요하면 활동 보조를 하면 되는 거고 연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시각장애에겐 또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거고. 무조건 등급이 이렇게 높다고 많은 돈을 주지 말고. 네네네. 그렇게 한 대안을 이제 지금까지 거의 400일 넘게 농성을 해오시고 계시죠. 등급제를 폐지하라. 그래서 기초연금도 이 하위 70%까지 하면 거기서 간당간당 걸리는 사람들 또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죠? 또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나요? 전 대통령께서 29만 원밖에 없으니까 기초연금 최고 수급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맞아. 네. 그런 사례가 발생하죠. 요게 이제 그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지급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또 행정비용과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연금법도 이번에 정부 안대로 제정이 되면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까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덕적 해이가 사실은 탁상 행정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많은 분이 만났는데 그 서류상으로만 완벽하면 실제적으로 잘 살고 있어도 혜택을 받고 그 서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너무 막 가는 비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땅 뺏을 때 우리나라가 일자 무식해갖고 그거 서류 아무것도 못해서 저희 땅 다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노인들이 정말 배운 거 없고 그러신 분들은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든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를 정부에서 만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마치 도덕적 해이가 그러니까 노인들의 잘못이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오히려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덕적 해이로 이렇게 몰아가는 예들이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개인 파산 면책에서도 마치 한 줌 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뭐 보험 사기 이런 분들을 대단히 이제 언론에서 부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다 전부인 양 이렇게 몰고 가서 이렇게 서비스를 깎을 때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더욱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신청주의잖아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받으실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100분 넘게 심층 면접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도봉구에 상위 30%에 계시는 분이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어제 만났어요. 몇 분 그죠?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죠?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른 분은 좀 어떠시죠? 네. 저도 그러면 아까 장애인들도 등급을 매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만나뵌 분 어르신 중에는 제발 조사 좀 철저히 해달라. 아까도 저기 퍼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탁상공론일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인데 서류만으로는 정말 있는 사람이 서류를 더 갖춰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하시면서 제발 조사 최초 좀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까지 자기 주변에 받지 말아야 될 분들도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네, 기초연금.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렇게 많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럼 내 주변에도 많지. 재산도 많고 집도 자기 집인 사람이 받는 사람도 있어. 자, 근데 자기 집인데 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진짜 안 되시기 때문에 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기초연금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류 법망을 피해 가서 받으시는 게 어르신들 눈에는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이니까 그게 보이지만 조사를 나가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쨌든 젊으신 분들, 그렇죠. 행정적인 일을 보는 젊은이들이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 상황까지는 다 모르고 그냥 제출해주는 서류로만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르신들이 진짜 몸소 옆에서 그거를 느끼시는지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줬을 때 조사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못 받는 사람이 만약에 뭐 6만 원 받으신 계신 분이 있고 뭐 9만 원대 받으신 계신, 그러니까는 6만 원 받으신 분들이 9만 원을 받아서 조금 더 생활을 좀 뭐 2, 3만 원 더 받아서 크게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한테 가니까는 많이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 게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당신이 더 받고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다 그래 더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본인도 뭐 그렇게 자격이 되면 받겠지만 더 어려워 보이는데도 못 받고 더 부유해 보이는데도 받고 이런 문제가 옆에서들 보이니까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때요? 집은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근데 소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생활비나 이런 거를 조달할 데가 없어. 그럼 그런 어르신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을 팔아 이렇게. 아니요, 할까요? 주택연금 있잖아요. 아, 또 그렇게 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 몇 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근데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신 분은 내 거는 내놓고 싶지 않은 않고. 마음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나도 받을 권리는 있어 하고 안 받으시고 다른 방면으로 그래도 해결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내 거 내주기 아깝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덜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말 재밌는 거는 어른들이 지금 당신이 가진 집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모기지론 그것처럼 해서 그렇죠. 예, 당신이 돌아가실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면 되는데 근데 자식들한테 여태껏 해준 거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죽고 나서 뭐라도 하나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예, 그래서 이 작은 집 하나라도 그래서 그거를 움켜쥐고 이거는 당신 재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바꾸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이거를 팔 수 없는 것이니까 나한테는 재산이 없는 거죠. 예. 저희 큰아버님도 산동네 코딱지만한 그 집이 재개발되면서 헐리고 나올 때 그 조카들한테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라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막걸리를 너무나 많이 드셨어요. 쫓겨나오고 나서 그 어르신들은 그런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라일락은 어떠셨어요? 어르신들 만나보니까. 네. 근데- 전공이시잖아요, 또. 예. 네. 저는 근데 좀 의외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받으시면서도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 네, 아니, 우리나라가 네. 이렇게까지 지금 부유하지 않는데 사실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 제가 설명을 했죠. 네. 우선 뭐 그 기초연금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는 걸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우선 의료비. 병원에 가시면 얼마나 저렴하냐.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의료 서비스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외국 같은 데는 감기 걸려갖고 능그르 한 병 맞으려면 30만 원씩 그렇게 받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뭐 4만 원, 5만 원이면 할 수 있고 감기도 1,500원. 네. 약값은 1,200원. 네.
근데 동네 병원에 의원 병원에 가보면 거의가 노인 양반들이에요. 네,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 병원에 가는 것도 미안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제. 그래서 그런 혜택도 많고 또 지하철도 무료고 또 이런 복지회관 같은 데서도 또 무료 급식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민간 업체에서도 또 지원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참 많은데도 복지 혜택을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참 노인들한테 복지를 이렇게 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그나마 좀 편하게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이렇게 좀 화장실에 뭐죠? 그때 녹는 휴지. 저는 이렇게 좀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데는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간에 많이 고생하신 게 있으신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어르신들을 그런 모시자 우리나라에 공연을 하셨으니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생긴 게 이제 기초연금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이제 가난한 노인이 2명 중에 1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 모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대끼니까 같이 모셔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기초연금이 생겨난 건데 뭐 아무튼 또 전공자께서 또 한번 현장에 노인복지 현장에 계신 우리 신합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그 복지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세요. 네, 미안해하시고 너무들 마음이 좋으시네. 네, 젊은 애들이 세금 내서 우리가 그냥 괜히 그냥 타먹고만 있는 그런 그 어르신들이 일만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 무의하시고 그냥 평생을 일해 오셨잖아요. 네, 주는 거 드신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르신 젊으셨을 때 돈 많이 버셨을 때 세금 내신 거 지금 받는 혜택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 혜택이기 때문에 절대 미안해할 것도 없고 정당한 거라고. 네. 그거는 지금 젊은 세대들 세금 낸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르신이 세금 낸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니까 절대 미안해하시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다 이거는 내가 받는 권리다. 권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하는 마음만 갖지 말고 어르신이 필요한 요구를 하시라고 이제 국민이니까 무조건 받고만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어르신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알아? 어르신이 생각하신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네. 어르신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내가 나 받고 있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 가지시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항상 죄스러운 마음 남한테 받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해 아직까지는 그 연세에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들 마음이 좋으신 것 같고 저도 수급자 어르신 2분을 이렇게 하필 뵌 것 같은데 뭐 나라에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 뭐 다들 이런 느낌이시고. 맞아.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60만 불이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 우리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좀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죠. 경제가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달라 그러겠냐.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불만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미안해하시고 정부 안대로 그냥 다 가버릴 것 같아요. 불길해.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약간 너무 막 그쪽을 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설문이 다 끝나고 나서는 나중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된 것도 나라에서 물론 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설문조사하고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경제도 살피고 그런 게 어르신들이니까 더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복지는 해야 된다 그러고 밑에서 계속 올렸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 해서 전달이 내려왔다. 그래서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얘기를 해주고 우리들도 얘기를 해야 그래야 더 많은 복지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만큼 변한 것도 어디냐. 너네는 그렇죠. 보릿고개 못 넘어봤지. 보릿고개 넘어봤으면 지금 밥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본 생각이 그러시니까 사실은 물론 편해지면 좋기는 한데 그거를 당신 욕심들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굳이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없고, 그죠? 근데 다만 우리가 아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조금 더 받아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그 박정희 대통령 향수 때문에 더 너무 그러니까 강한 것 같아요. 강해서 제가 3일 전에 이걸 발표했어요, 어르신. 그랬더니 그거 안 했대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대요.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금을 더 주려고 하는데 네. 야당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와 그거는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아시는 게 아니라 그 향수에 가려서 당신의 의견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 어르신을 만났는데 20만 원 언제 돼? 그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 설문한다니까, 예, 그렇죠. 설문한다니까 이게 이제 내가 혹시 이거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야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그 마음은 가렸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들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이런 거 설문지 없이 그냥 만났어요. 근데 20만 원 받고 싶다고 그런 거는 욕구는 강하게 있는데. 우리 그 정서상 사양하는 게 있잖아요. 나 정말 먹고 싶은데 괜찮아 이런 거가 작용을 해 계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 저변은 깔려 있는데 그게 조금 감추시는 거죠. 자기 욕구를 감춰야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저하고 이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래요. 20만 원 언제 되는 거야? 내년 7월에 되는 거야? 그러시는 분도 많았어요. 거의 많았어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게도 그 야당을 아직도 빨갱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지금 현 정부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당신이 혹시 그런 적색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두려움도 잡아가는 줄 알고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있어서 설문지라니까 이 당신의 무기명인데도 불구하고 무기명 아무것도 안 썼나 해도 되는 건데 설문지 없이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20만 원. 그것 그랬지. 그 때문에 많이 했지. 내 친구들도 다 데리고 갔어. 그러면서 이거 하시는데 이 설문지라는 그게 있어요. 그럼 현 정부가 또 그 한국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 자체를. 저희가 정부기관에서 나온 것도 아닌데. 네, 아닌데 기사에 나온다니까. 저희 고민이 처음에 그 현 대통령을 뽑으셨습니까? 지난 선거에서 그거를 앞에 두냐 뒤에 두냐 이런 되게 고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직접적으로 달까봐 뒤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질문이 나오면 제가 조금 돌려서 유하게 지금 대통령 뽑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꼭 얘기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셨으니까. 저희가 그 문제가 가장 이제 민감한 걸로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설문지를요. 이 서울시가 더본거가 아니라 저기 전라도 광주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신랄하게 그 욕구 표현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정반대 의견이 정반대 의견이 나와서 진짜 현 정부가 도둑이고 우리 2차 설문조사 지역을 지역을 좀 지역색을 달리는 지역별로 해야 돼. 지역별로 해야 이게 강원도도 한번 갔다가 전라도도 한번 갔다가 경상도도 갔다가 광주 목포 결과를 광주 목포 지역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북으로 한번 가고 전남으로 한번 가고.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지만 이걸 받으면서 또 제 생각인데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대 차이가 정말 심각하구나. 정말 그 20대, 30대 하고 60대, 70대, 80대 하고는 이렇게 세대 차이도 있지만 정치적인 격동의 변화가 심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정말 그 20대, 30대 청년 젊은 층들은 현실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은 일단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걸 다 포함을 하니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야당을 완전 빨갱이고 야당에서 다 반대를 해서 이렇게 안 준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무조건 박정희. 그 잘한 것도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보릿고개 못 살 때 정말 애국에 가서 원조를 받아서 정말 우리나라 그 배고픔을 이겨냈던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정말 잘한 것도 많죠. 그게. 근데 욕심이 넘쳐서.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은 그 향수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다 잘한다는 거예요. 쌀도 쏙 빠져서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안타깝죠? 당신 딸이야. 당신 딸이야. 그렇죠. 본인들 딸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금 현 대통령이 왜 당선됐는지를 왠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당선이 됐을까 했더니 절대적인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절대적인 신뢰와. 예. 그래서 놀랐어요. 65세,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투표율이 그래서 많았나 봐요. 거의 90%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 정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빨갱이야 다. 예. 뭔가 못하는 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럴 네. 리가 없어. 그래서 참 사회복지 조사의 또 한계를 자신의 그래서 마음을 좀 감추면서 20대, 네. 30대에서 왜 어르신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그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차라리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불러주지 않고 그냥 어디다 놔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였으면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네. 있어요. 예. 저희한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진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됐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복지관에서 그 전라도분을 했어요. 근데 거의 문제 야당 후보를 지지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설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네. 우리 또 미스기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렇죠. 얼른 정리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지역성 때문에 아픈 현실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마음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왜 진실 속에 감추인 진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 네, 서로 반목하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역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그 반목 없이 서로 우리 공유하면서 조그만 땅덩을 해서 지역 차이 없이 그냥 잘못 들을 뻔했어요. 이 지역 차이는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삼국시대부터 그렇지 않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부터 신라하고 백제하고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고구려하고도 안 좋았죠. 뭐 싸우는 다른 나라인데 뭐. 그렇죠. 삼국이 다 다른 나라. 삼국이. 그때부터 이렇게 지역감정 한 나라에서 나라가 다 세한 함계국이 있듯이. 뭐. 네, 맞아요. 삼국시대. 네, 맞아요. 지원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통일 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 세대만이라도 좀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예, 맞아요. 그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이 되면 좀 더 넓은 아량으로 그죠? 젊은 세대를 좀 이렇게 끌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미스김이 빨갱이가 아닌데. 총 정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 정리. 기초연금 설문조사. 이게 객관적으로 저희를 또 살펴보셨잖아요. 어제 사진 찍으시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요즘 알바가 잘 안 되나? 아니요.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고개 끄덕이면서 딴 생각하신 거였구나. 잘 들으신 줄 알았는데.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저기 위에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 책상 위에서 고민하지 말고 한 일주일만 돌아다녀 보면 길을 이렇게 기울여 보면 그 어르신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그 어떤 어르신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얼핏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그런 순수한 욕망도 있고, 뭐 그런 또 미안함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그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가졌던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보다는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이런 게 또 이렇게 조금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한번 그 책상 위에서 결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주일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더도 말고 딱 한 이틀만 우리처럼 그죠? 바짝 보면 노인의 날은 3일밖에 없대요. 뭐 선거날, 뭐 노인의 날, 이거 그거 할 때만 노인에 대해서 어버이날 그것만 관심을 주도하 정책에서 하지 그 외에는 정작 노인들은 무시한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그 젊은 날은 너무나 빨리 가는데 늙은 날은 너무나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신이 살고 있는 게
짐승처럼 살고 있다. 먹고 자고 그냥 다른 거 하는 거 없이 그런 말씀하셨을 때 꼭 마음이 아파요. 전화를 그러면 근데 또 안 해요. 아이고 전화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작심삼일이셨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게 왜 그러신지 아세요? 너무 외로우세요. 외로우니까 그쵸. 전화 좀 하세요. 네. 전화를 해야 되나? 꼭 전화 드리세요. 예. 말벗 서비스로 생활화해. 예, 말벗 서비스. 아니,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이런 조사 자주 해야 되겠다고 이거 네. 하면서도 또 당신 또 사연 말씀하시는 분 계셔서 이것도 일종의 말벗 서비스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네, 말벗 어제. 서비스고 그것도 사례 관리 하나예요. 예, 사례 그게 관리. 어떤 어르신은 어제 그 잠깐 사이에 제 모든 걸 토하시고 눈물을 슉슉슉 흘리시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셨구나. 이분을 안고 한 10분, 20분, 30분, 1시간이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냥 맺고 안아드리고 끝났는데 좀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우리 미스김도 어머니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예. 요런 거 사실 영상으로 잡아놔야 돼. 이런 게 대박인데. 네.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 찾아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만 늘 이렇게 부대끼면서 지내다가 젊은 사람들 오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시는데 이제 당신이 하고 계신 이제 둥그렇게 앉아서 하고 계신 그 일에 방해가 되면 이제 저기 화투가 전쟁이에요. 그때는 말 시키면 안 되고. 말 시키면 절대 맞아요. 안 돼. 기운이 넘치시죠. 아무리 10원짜리라도 돈이 오가기 때문에.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생활에 전선에 뛰어드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 웃으면서 나오면서 그랬어요. 아, 야쿠르트가 아닌 10원짜리 동전 100개? 이렇게 선사해드리는 거는 어떨까? 이런, 농담도 하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할 때 그 마을 신문, 마을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마을 미디어가 일단은 처음 말 걸기 되게 좋죠. 왜냐면 어르신 저희가 이렇게 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거 조사해서 기사로 쓰려고 해요. 이러면 또 어떤 분은 기자냐고 막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신대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저희가 노인 맞춤형 신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활자를 크게 해서 그래서 한 면짜리로 다음 달부터 16면으로 늘리고 폰트를 엄청 키우고 사진도 큼직큼직하게 네. 어르신용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또 젊은 사람은 또 너무 크면 그것도 별로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 12포인트 그러면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돈이. 왜냐하면 우리는 따로 지금 찍기는 이미 그 조그만 활자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도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니 30대가 왜 그러세요? 돈이 노안이 왔어요, 제가. 우리 30대 하기로 했잖아요. 30대인데도 노안. 조기 근데 조기 노안으로. 저희도 힘들더라고, 조금. 있기가 조금 거북스럽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요이땅하고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같이 모시고 기관장님들 복지관에 노인복지관에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바로 뭐 이렇게 정신 없다 보니까 저 혼자 올라갔다 하는데 그 시설에 기관장한테 이런 이제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막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 이러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어제 그런 그쵸? 분 뵀어요. 네, 젊은 분이 식사하고 오셨나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5시나 와가지고 우르르 와갖고 어른들 붙잡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위에 다 얘기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잽싸게 이제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여주고 도봉현을 보여주고 저희가 다음 달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면 그간에 이제 관계 얼굴이 아는 사이고 이러니까 수월하게 그냥 그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마을 미디어가 도봉구에서는 그 도봉애니 굉장히 실세더라고요. 실세. 인지도 가장 높. 인지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냥 도봉구 대표 신문이죠. 대표 신문이죠. 도봉구 대표 신문이면서 이제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그것도 마을 미주 지역. 방송까지. 요것도 이제 미주 지역 나가고 있고. 어제 우리 그 활자를 좀 크게 해서 경로당이나 그런데 그 빛을 해놓으면 어르신용 따로 찍어서 참 그래 좋을 것 좋겠다 같아요.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인지도가 굉장히 이쁜데요. 근데 그게 아유, 참 고맙습니다. 제작 과정이 복잡하지요. 마을에 별도로 두 도봉구 개를 마을에 제작해야 관심 되는 거.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열람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제가 또 이제 밤새고 감기 걸리고 코피 터지고 또 아무튼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제가 팀에 건의를 송구스러웠어요 드리기가. 조금 그렇죠. 알겠습니다. 광고 많이 따면 되죠. 광고 많이 따면 되죠. 그렇죠. 직원 많이 영업 직원을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직원 많이 채용하고. 네. 우리가 마을 북카페 얘기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다음 회로 미루고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벌써 됐어. 또 한 40분 남았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네. 우리 본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 팟캐스트가 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핵심 한 4개 꼭지를 뽑아서 이렇게 곱씹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퍼니 순서입니다. 예. 네. 아주 예쁘게 컬러 프린터로 요약까지 해오셨어요. 예. 네, 저희가 앞선 그 1, 2회차에 조금 무거운 주제를 대서 그렇죠. 이제 좀 가볍게 가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사 실습 중이니까 이때쯤 돼서 한 번쯤 짚어주면 어떨까 해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제목은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글은 안태용 사회복지사님이 쓰셨고요. 예, 정리 요약 발표는 퍼니입니다. 네. 예. 깔끔합니다, 아주. 네. 그 사회복지사란 한국민족 대외과에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본책 222페이지에 천사,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 헌신적이고 착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내가 정의하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미리 보는 사회복지사 선서라고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복지사님, 아도니스가 말씀하신 컬러 프린트로 한 곳에 사회복지사 선서를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처음 이 문구를 보면서 이거 정말 완벽한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정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이 문구가? 부정적이라기보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네,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정의하는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남에게 관심이 더 있는 이 정도로 정의를 저 나름대로는 하고 싶은데 다른 분은 어떤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진행을 해주시죠. 네. 예, 그 구분나무님은 사회복지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렵네요. 저도 선서 보면서 똑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부터 딱 들었어요. 언제나 쓰여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참 마지막 부분이 참 와닿는데요. 개인 이익 언제나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끔은으로 바꿔야 되나? 근데 언제나 보면은 나도 소외당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잠깐 느낄 때가 저는 있었는데, 나도 이 부분에서 혜택 못 받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 혜택 같은 거. 네네. 그랬을 때, 나도 이거 받을 수 있는 좀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서류상으로 안 되는 경우니까, 뭐 그런 경우에 보면은 개인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백과사전에 보면은 본 책에서 보면은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 헌신적이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착한 사람이 항상 지금 이 시대에는 바보 취급받고 그렇죠.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착한 사람과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이익이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별로 좋은 의미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봉사가 아닌 저는 좀 길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표현을 못해서 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위치에서 남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 남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우리 때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착한 사람 얘기를 보면서 선서하고는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네. 그러면 라일락님은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사요? 근데 이 선서를 보면서 비록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는 그만큼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선서에 나오는 것만큼 현실은 정말 어렵잖아. 두 분이 이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운 것을 저희가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게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그래서 한 가지 실천을 해 나갈 때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사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한 가지씩만 실천을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복지 국가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걸음 내딛자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씩. 네. 그러면은 신하부모님은? 저는 사회복지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 바운다리 안에서만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바운다리 안에서만 바운다리 아니죠. 발음 조심해야 돼요. 발음 걸려요. 저 본토 발음이 있으시거든. 그 안에서만 보호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를 딱 하면서 이건 제 시야가 넓어졌다고 봐야죠.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관심. 아도니스님도 마을 공동체 그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더복뉴스를 통해서 자꾸 섭렵을 했고 하면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내가 너무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했어요. 그러면서 마을에 대한 관심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시장을 가도 허투루 안 가고 이게 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아까도 탁상공로 나왔는데 사무실에서 가다 업무 때문에 사회복지사 제대로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금 사회복지사에 예산이 좀 많아서 사회복지사 지금 장롱면허 있는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사 투입이 돼서 이런 분들이 분업화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관리, 사례 관리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경영할 사람은 경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1인의 사회복지사가 모든 행정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능률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아져서 사회복지사들한테 많이 투자를 한다면 사회복지 그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한다면 분업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저와 같은 생각 그러니까 지역을 내다봐야겠다 시야가 좀 넓어지면서 지역 속에서 사회복지를 이루어가다 보면은 모든 나라가 사회복지화 되지 않을까 복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시장을 가도 허투루 가지 않고 마을 동네 사람을 만나도 그냥 이분이 뭐가 필요로 할까 니드가 뭘까 이 사람은 욕구는 뭘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5년 10년을 좀 내다보는 그런 시야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모든 그런 거를 먼저 계획 세워 나가는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욕망이 뭐고 욕구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서 이분들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그냥 바라보는 공공의 복지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공공의 복지가. 그럼 사회복지라는 것은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신다는 우리는 거죠? 지금 수혜자 개념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 딱 하면은 당신 수혜자야. 받고 있잖아. 그냥 받고 있잖아. 그 개념을 해서 좀 이탈해서 이제 소비자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 시야, 우리 생각도, 마인드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수혜자 받고 있으면은 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복지 조금 이렇게 혜택을 그렇죠. 받으면 그는 무시하대. 지금 학교나 그런 데서 조금 그게 있을걸요, 선생님들도. 좀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도 개선이 돼야 되고 공공의 복지는 내 주변, 내 주변을 주변부터. 섬기고 하다 보면은 진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 그러면은 여기 사회복지사에 지금 약간 회의를 느끼고 계신 미스김님께서는 사회복지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되게 부끄러운데요. 제가 솔직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거는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딴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딴 거고요. 그리고 자활센터 간 것도 제가 그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를 만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복지를 만난 게 직업으로 만났어요. 예,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직업으로 만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나오고 뭐 이런 선서 이런 거 줬을 텐데 그냥 집에 이렇게 휘리릭 집어 던지고 다시 이렇게 장롱 속에 파묻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사 장롱 면허이신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뭐냐 뭐 이런 거에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회의를 느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약간 들어보면서 연민도 느끼고 그랬을 테니까 그게 전혀 가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예. 마치 정답과도 같을 것 같은데 아도니스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도라고 하니까 또 좀 부끄럽고.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장롱 면허들부터 쭉 나와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역시 뭐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액티비스트, 운동가, 행동가로서의 속성을 가장 강조하죠. 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이제 변화시켜야 될 것들이 목격이 된다면 혼자서 그걸 이렇게 돈키호테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주민들과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서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은 성경 구절이긴 한데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나에게 한 것처럼 하라. 이제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액션은 대단히 과감할 때는 과감하고 주도적이고 이랬으면 이런 것이 사회복지사 아닐까 일단 나와라. 있습니다. 일단 나와라. 나와. 나와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불편한 진실인데요. 아까도 다 얘기가 나왔어요. 왜 불편해졌는지. 그래서 이 행정 업무와 성과주의 때문에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서 하려다 보니 코앞에 보이는 당면 과제만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 때문에 그 행정 업무 능력하고 포장수리 능한 직업만을 원하게 된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혼자서 1인 다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가능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자꾸 위에서 억압하다 보니 이제 불편과 불만은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편한 거 찾는 거죠. 이렇게 돼서 행정업무와 성과주의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복지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을 공동체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욕구가 정말 다양한데 그리고 또 그거 역할을 수행할 그 마을 지도자 같은 분들이 복지를 대신 그 사회복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여러 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는 계속 앞에도 말한 것처럼 서류에 빠져 있다 보니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을 대표 같은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년마다 이렇게 위탁을 주게 돼 있대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역시 또 성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위 기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노인의 성 문제나 아니면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노동자 인권이나 판자촌 입주 및 자살 같은 그런 심각한 소지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행사 위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늘 그렇지만 행사가 위주가 되다 보면 그거를 받는 주민들보다 그 옆에 지역 유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히려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 짜증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말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함구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불편한 지실이고 여기 이분은 불편한 지실을 그러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 관리자가
5년이나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복지관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지역 내의 사회복지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중간관리자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들인데요. 자신의 소신과 색깔을 담아서 어떻게 피력할 것인가 그거를 늘 생각하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여태까지 그러면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혁신 모임이나 복지국가 만들기 시민 촛불 등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바꿀 우리의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부분을 얘기 나누고 싶은데 좀 전에 신하부로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예, 신하부로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좀 불편한 진실을 바꿀 수 있을지 아까 세분화해야 된다라고는 말씀하셨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복지 예산 이제 나라에서 할 일 정책성이 좀 있겠지만 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먼저 돼야 되고 처우 개선이라 하면 그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분업화가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한 사람이 다 아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사회복지사님도 복지관에 근무하는데 정퇴근을 못 해요. 퇴근을 못 해. 왜냐하면 서류가 너무 많아요. 왜 서류가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진짜 볼까요? 군대에서 검열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행정병으로 가실 텐데 없던 서류 만들어내느라 밤 한 이틀, 2, 3일 밤 새야 되죠. 그런 거랑 비슷하죠. 종합사회복지관이 아까 얘기 나왔는데 3년마다 평가 있잖아요. 평가 있잖아요. 거기서 안 되면은 위탁이 바뀌잖아요. 다른 곳.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가기 때문에. 예, 감사기관에는 만날 수도 없고 칼퇴근도 안 되고 일에 행정 업무에 제가 그래서 복지관에 근무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 업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밤샐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아니 그게 염려 안 하셔도 되죠. 여기 계신 분은 다 기관장 할 건데. 이제 기관장으로 이제 하시면은 이제 행정 업무를 시킬 사람들을 제대로 뽑는 거죠. 사회복지사 하면 되니까 전 기관장 안 하고 직원 한다고. 그래서 저희 어제 그 세움 카페에서 얘기했는데 왜 기업들은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업무가 전천후가 돼야 되냐 그거를 살짝 저희가 얘기 나누면서 어제 분업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지금 신하부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어쨌든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관도 기업 어떻게 따지면은 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 회사의 기업은 세분화되어 있는데 복지관 이런 데는 왜 사회복지사가 다 업무 처리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는 뭐 외부 활동 업무며 그다음에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 행정 업무며 이거를 왜 다 전천후로 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바랄까 사회복지사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제 얘기하면서도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개인적인 그 급여 문제도 있고요. 그 급여 문제도 있고 일을 자잘한 일이 많다 보니까 보여지는 거는 별로 없는데 서류상은 많아지고 참 어불성설일까. 좀 약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개선점은 뭘까요, 진짜? 어떻게 개선을? 근데 그거는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한정된 예산을 먼저 복지를 어떤 복지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추어서 짜다 보니 뭐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데다가 이제 급여도 좀 소소하고 처음 4년 졸업해서 첫 저기 하면 120만 원? 아 그래요? 네. 껌값이네 뭐. 네. 그런다 해서 이렇게 성과수당 뭐 이렇게 붙는 것도 아니고, 시간 외 수당 뭐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조금 약간 그런 사회복지사 급여 문제도 처음 개선해야 되지만, 거기에 또 우리 그렇지 않나요? 좀 받은 만큼 더 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처우라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 스스로 개선해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조직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또 알아서 남들이 그래
고생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낫게 해주지. 그 연금조합도 만들고 그런 거. 그렇죠. 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업무도 분업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네네. 진짜 지역사회복지라 하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마당발이 돼야 되는 거 마당발. 그렇죠. 지역사회복지는 그렇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진짜 찾아다녀야 되죠. 직접 특히 사회복지사는 찾아다녀야 돼. 아까 네. 저기 이틀만 노인분들 만나면 된다 그랬는데 네. 사실은 행정 때문에 이틀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행정을 최소해서 사람 만나러 갈 시간을 줘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발로 뛰어야 되는데. 발로 뛰어야 돼. 이건 복지는 탁상행정 가지고는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예.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들어야 예. 되고. 네. 네. 계속 또 이어가주시죠. 네. 라일락 다 말씀하시죠. 아, 저요? 네.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복지사들이 사명감을 못 갖는 것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그 조직 세계에서 위에서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 복지사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하고 일에 대한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건 그냥 내가 직장을 못 들어가니까 그냥 우선 직장 생활 조금 하다가 내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거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는. 그러니까 정말 그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전문 직업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국가가 또 처우 개선도 해주고 좀 그런 행정 업무 같은 거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분업화 같은 거 그런 걸로 좀 해서 사명감을 갖고 하다 보면 좀 더 복지사란 그런 직업에 더 만족감을 느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이게 계속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 과도한 행정에 전초로만 원하다 보니까 너 왜 이것도 못해 이런 소리만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점점 더 이 예. 사명감도 없어지고 일하기도 싫어지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네. 라일락은 기관장 되시면 너무 네, 잘하실 것 사회복지사 같아요. 직원들 스트레스 네.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만났던 그런 사회복지사들 있죠. 학교 졸업하고 나오신 분들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정말 정말 일에 대한 그런 회의를 너무 느끼고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미스 김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네. 비싸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를 저는 못 느껴서. 사회복지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굳이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아까 활동적이어야 된다고 하죠. 활동가라고. 나오시라니까. 장롱 면허도 꺼내야 미스 되는데. 김부터 먼저 꺼내야 돼. 장롱 면허. 아니 저희 자활에서 계신 분들 보면 거기는 이제 재단이 이제 성공의 재단이니까 성공의 나눔의 집 재단이라서 또 성향은 좀 다른 단체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뭐랄까 약간 시민단체 활동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 나름 그 굉장히 역동적이고 나름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도 많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평가 때가 있어요. 그 시즌이 되면 그 서류를 만드느라고 아주 막 난리가 나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미래희망 사업 이제 평가 보고서 제출하는데 큰 박스로 2박스를 해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저 혼자 다 담당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 내가 이렇게 능력자구나 깜짝 놀랐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서류를 다 볼까 했는데 다 보더라고요. 보고서 뭐 미비된 거 그런 것도 첨부하라고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긴 지켜보는구나.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서류는 다 보진 못하겠지만 제가 좀 워낙 이제 못하는 사람으로 찍혔기 때문에 이제 지켜봤나 봐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고 하긴 해서 또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좀 이렇게 신명날 수 있게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명날 수 있게 뭔가 좀 주변의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도 너 왜 돈도 못 벌면서 거기서 그거 하니? 그러죠. 사회복지.
막 이렇게 주변 시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회 되면 빨리 떠나라 이런 시선들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많이 보내잖아요. 아직까지도 조금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좀 사회복지사들을 좀 격려해주면 좋겠다. 네.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사회의 시선부터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회복지사에 대한. 그래야지 정말 미스 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천사 같은 마음으로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 그때 처우 개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쵸? 아, 나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어라고 마음가짐이 들 텐데 시선 자체가 그래 너희들은 봉사한테 뭘 바래? 지네가 무슨 보수를 바라고 많은 보수를 바라고 일을 해? 이런 시선이 먼저 따가운 시선을 받으니까 이직률도 높아지고 장롱 면허가 그래서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네. 우리가 이제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예인병 걸려서 원래 말을 잘 하게 됐지만 또 이제 당면까지 우리 얘기다 보니까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편한 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한 10년 후나 15년 후에 내만복 같은 그런 책을 제가 만약에 그 중에서 한 꼭지를 담당하게 된다면 원래 이렇게 불편했던 진실 이렇게 바뀌었어. 사회복지사 참 괜찮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이제 소감 말하면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진행하는 분위기. 5년 후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모여야 되겠어요. 사회복지사 안 하시고 방송인으로 나타나시고. 네. 아니 저는 그 사회복지사 실습 받을 때 저희 물론 이제 자활 기관에서 또 받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냥 업무의 연장처럼 받았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습할 때 정말 요양소나 뭐 이런 데 가서 정말 허드렛 일만 하시다 오시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안 하고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서류를 해서 이렇게 실습을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 마음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습을 할 때 어떤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이런 모습이나 활동, 지역과 연계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사회복지 면허를 장롱 속에 넣어둘지라도 지역을 만날 때 눈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습의 기회가 좀 많은 분들에게 가서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황금 같은 실습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 양성소를 다시. 양성소를 설립해야 되네. 네, 맞아요. 양성소. 사회복지사 양성소.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정형편이 대단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산동네에서. 그때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영세민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세련된 민주주의 국가에 멋지네요. 영세민 가정이었는데 학교 동장님께서 영세민 가정의 아이들한테 겨울철에 추우니까 점퍼를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는데 저도 이제 받았는데 똑같아.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점퍼를 영세민 아이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 입고 가면 딱 영세민인지 알게. 그렇죠.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근데 색깔이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그래서 안 입고 갔죠. 그래서 점퍼 없이 추운 날 그냥 학교 가고 이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지금도 그래서 좀 약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사회복지사는 그 점퍼를 영세민들한테 나눠줄 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나눠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사회복지사겠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으니까 되고 나서 그러야 되겠구나.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막 나눠주면 되는 거지. 건방지게 내가 나눠주는데 좋은 일 하는데 자식들이 알아서 입을 것이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받을 아이들의 마음까지 배려해야 되는.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차시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고를. 네. 예고편. 네, 제가 이제
노인분들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다음 주에는 사례 관리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신뢰를 들려드리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까닭 그 페이지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언 사무처장이 쓴 어르신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다음 방송 벌써 우리가 다음까지 하면 마지막 회인가요? 네. 네. 벌써 5회차가 돼버리네요. 네, 오늘은 만복 라디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4회 방송에서는 우리 퍼니가 준비한 사회복지사가 털어놓는 불편한 진실을 곱씹어봤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국가의 주역으로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벌써 또 웃고 즐기는 가운데 1시간 10분이 벌써 또 넘었어요. 네. 시간 너무 잘 가네요. 요거 할 때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너무 많은 말들이 말들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해야 될 말이 많죠. 비 컨티뉴. 전문 용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오늘 점심을 드실 곳은 민들레 협동조합이라고 도봉구에서 우리 미쓰기 마실 것 같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조적으로 만든 신용협동조합이에요, 도봉구에 있는. 거기서 이제 또 종잣돈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1일 주점을 여는데 거기에 가서 티켓 남발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